트럼프가 지금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요. 7시간 뒤에야 트위트를 했는데 트위터의 내용이 북한 관련되는 내용이 아니라 와우 하면서 경제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지금 이 17.7%가 올라갔다 하는 내용을 자랑하는 부분을 올렸어요. 그래서 북한의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런 북한의 강경한 도발에 대해 7시간 동안에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가, 이 사람 툭 하면 트위터로 반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7시간 뒤에 트럼프 트윗이 나왔는데 이 트윗이 경제에 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트럼프가 강한, 즉 2년 전에 자신이 맺었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정면으로 2년 만에 깔아뭉개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유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건데, 소매 판매가 17.7% 올라서 사상 최대치다, 예상보다 훨씬 크다 하며 그 부분을 지금 자랑하고, 그리고 연락사무소 폭파는 언급하지 않아서 보고는 받았느냐, 이런 의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전에 미국 백악관 참모진이 트럼프에게 주요 사항을 보고하는 걸로 봐서 6시간 50분 전에 벌어졌던 북한의 이런 도발을 트럼프가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북 대탕트 외교에 대한 북한의 정면 도발이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으면서 시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ICBM을 쏘지 않았다는 게 자신의 중대한 치적이다라고 자랑해 왔는데, 이게 무너지는 부분을 최대한 감추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온 장안에는 트럼프가 미군 감축을 독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 제대로 GDP의 2%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독일을 도와주는데 독일은 방위비를 안 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다른 나라에도 이 비슷한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올해 쓰고 있는 주한미군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 관료가 최근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동맹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될 때는 미군을 철수할 수 있느냐, 이런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방향을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군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5만 5천 명으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2등이고요. 한국이 26,184명으로 3등. 자, 그리고 이탈리아, 이런 순인데요. 자, 여기서 일본하고 한국도 그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도발해도 이제 배드 딜을 안 할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월달 들어서 북한이 남한 때리기로 완전히 방향을 정해서요, 지금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의 대남 강경선에는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걸 5개월 남겨놓은 미국이 지금 자신들의 이 대남 강경 반응, 또 이게 안 되면 강도를 더 높여서
미국도 좀 계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미국을 어떤 형태로든 남쪽을 때리면서 움직여 보려고 북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많이 쫓기고 있는 트럼프로는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게 어설프게 또 만나자 해서 딜을 했다가 잘못되면 그야말로 끝장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잘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북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안 나와? 한국을 패도 너네들이 안 나오면 우리가 너네들한테 직접 간다라고 말을 하며 북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SLBM을 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좀 더 정교해진 ICBM을 발사한다든지 그리고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미국이 견고한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는 그거는 오히려 트럼프가 기왕에 대선이 어려워졌으니까 북과의 거의 전쟁 부분을 일으키면서 그야말로 방향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쪽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북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북은 미국에 대한 도발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 그때까지 남한에 대한 도발에 집중을 하자. 그런데 남한에 대한 도발을 집중하면서 계속 미국을 끌어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에 대한 도발 강도가 매우 이렇게 높은 차원의 하이레벨 도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남한 때리기로 존재감을 알리는 것이 훨씬 낫다. 지금 북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트럼프에 대한 욕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남측의 문재인을 향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비해 트럼프에 대해서는 지금 욕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바이든이 가능성이 별로 없을 때 미친 개라고 말을 했는데, 바이든이 지금 유력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바이든이 됐을 때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그래서 대남 도발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미 도발도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대남 도발을 해가면서 미국의 대선 추이를 한 7, 8월까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7, 8월쯤 됐을 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보고 미국에 대한 도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북한은 트럼프가 바이든보다는 자신들이 끌고 가기에는 훨씬 낫다. 또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상업적 미국 우선주의가 북한에게는 남측과 미국 측 사이에 이 간격을 갈라놓기에 충분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 대선이 있는 해에 북한 문제를 미 대선에 지금 아젠다에서 북 문제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남측을 도발하고 있지만은 근데 미국을 향해서 곧바로 대선 직전에 도발하는 부분은 그것이 트럼프를 확실하게 돕고 또 더 나아가서 제한된 형태의 트럼프의 양보가 나오고 이러면서 대선 전에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켰다가 대선 직전에 타협하는 이런 수준의 지금 현실적 이득을 얻기 전에는 북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관련해서 수위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국 대선 항배에 대해서도 지금 판단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 도발을 했을 때 미국 대선에 키를 질 수 있다면 도발하느냐 안 하느냐, 도발 직전까지 갔다가 위기를 쫙 고조시켰다가 극적인 타협을 하는 쇼를 할 수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남측을 계속 때리는 강도를 높여가면서 미국이 남측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를 볼 거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남측에 그야말로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오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는 아니다라고 트럼프가 며칠 전에 했던 말을 상기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한국에서 벌어진 오랜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의무가 아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 한국에서 북이 어지간히 도발해도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 일단은 한국에 한 7, 8월 달까지 집중할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바이든의 이 대선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보겠죠. 자,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북한의 도발의 와중에도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방위비 협상 SMA에서 한국 정부가 총선에 이기고 나서 완전히 무관심한 채 배째라고 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한국 정부와 협상을 하겠느냐? 그래서 방위비 협상이 계속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고 북한의 눈치를 본다면 미군을 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한 건데 인계철선에 대한 부담이라는 거예요. 이 인계철선이라는 것은 트립 와이어로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미군이 한국에 있어서 미군이 상당히 다치거나 죽거나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부분. 그러니까 6.25 때 보면 이 미군이 다 철수했다가 일본에 있던 임시 특임 대대를 하나 편성해서 한국에 보냈죠. 그래서 평택 오산 있는 데서 북한군한테 박살이 나면서 그 뒤로 미군이 줄줄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왔던 특임 대대는 그냥 놀러 가듯이 슬슬 그냥 산보 가듯이 왔다가 정말 죽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트립와이어, 그러니까 인계철선 역할을 주한미군이 하는 부분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분이 북이 최근에 도발하는 것과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북이 지금 앞으로 최고의 수위를 높여서 도발할 마지막 선이 뭐냐? 자, 북이 무인도를 점령하거나. 근데 그것보다는 더욱더 미군에게 위협적인, 즉 평택 기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 북한의 지금 개성쯤에서 쭉 돌려서 비서단 거리에 있는 서해의 섬을 북한의 미사일이 정조준되어서 날아가서 그 무인도 섬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주한미군으로 있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을 맞았을 때 수천 명이 죽을 수 있다. 이런 인계철선 역할을 하지 않겠다며 북이 그런 주한미군을 위협하는 간접적인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때 트럼프는 인계철선 역할을 우려하면서 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한국이 전자권을 넘겨달라고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미국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권 전환을 미국이 차라리 그래 갖고 가라고 뭐 단계별로 테스트고 뭐 시험할 게 있냐? 그냥 바로 갖고 가라. 줘버리고 그 다음에 전자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너네들이 전시에도 작전권을 행사할 건데 대규모 미군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미군을 빼겠다. 지금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평택 기지의 이 미군의 거점 다 모았잖아요. 전국에 흩어진 거를 대부분 다 모았어요. 평택 기지에. 아마 미국의 해외 기지 중에 평택 기지가 제일 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걸 평택으로 정한 거는 미국이 서해를 건너서 중국에 대한 관측까지도 포함하고, 그래서 평택 기지 내에 통신 어떤 특수 임무를 맡은 팀들은 중국을 관측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또 평택시에 요구해서 그걸 견제한다고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차이나타운 내부에 또 미군을 갖다가 탐지하는 역할들을 또 시키고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런 부분 속에서 북한이 장사정포, 대남 신종무기 4세트 등을 가지고 최우선으로 평택 미군을 이렇게 타격할 때 거기서 미군 상당수가
대량 살상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최근에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발사체를 쏠 때 섞어서 여러 차례 다연발로 발사하는 훈련을 섞어 쏘기, 다연발 발사하기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몇 발이 날라오면 그걸 갖다가 지금 페이트리엇이나 사드가 맞출 수 있지만 그게 여러 개가 동시다발로 날라오면 현재 맞출 수 있는 요격 기능이 불가능하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8,500명이나 되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한꺼번에 노출되는 부분에서 이걸 이대로 둬서는 되는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빼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북이 겨냥을 한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라 실제 지금 트럼프의 심리나 미국에 돌아가는 대선 양상을 보면 가능성이 높은 선택이다 생각이 듭니다.